반갑습니다. 전 수사행사과장 이노경입니다. 오늘은 이런 주장 따라보겠습니다. 살인의 정황 증거는 있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이 수사관이라면. 또는 뺑소니의 정황 증거는 있으나 물증이 없다. 교통사고 조사관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좀 난감하죠? 정황 증거는 있으나 직접 증거인 시신이 없습니다. 또는 뺑소니의 정황 증거는 있으나 물증이 없다. 이런 게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황 증거는 있으나 물증이 없는 경우 또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주제입니다. 상당히 좀 여러분이 조금 어떻게 답을 하면 좋을까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관련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위에 사건 살인에 관련된 어떤 판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죄 판결 사례와 크게 보면 무죄 판결 사례로 크게 나눠집니다. 유죄 판결 사례나 무죄 판결 사례나 공이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 2, 3번 사례는 다 유죄 판결을 했고 요 뒷페이지 요 1번, 2번은 또 무죄 판결한 사례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무죄 판결했는가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판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유죄 판결 사례입니다. 회사의 사장을 살해한 후에 암매장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고 자백과 저촉되는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했습니다. 자, 요거는 시신은 없지만 피고인이 살인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백과 모순되거나 저촉되거나 어떤 상충되는 다른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강 증거 내지는 예를 들면 정황 증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증거만 가지고 유죄 판결하는 거죠. 자백과 다른 어떤 정황 증거를 가지고 유죄 판결한 사례입니다. 이거는 자백이 있는 경우죠. 자, 두 번째 동업자 살해 사건입니다. 돈을 갚으라는 동업자인 채권자를 땅에 묻어서 살해한 사건에서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매장 장소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증언의 신빙성이 강력하고 가까운 사이인 피해자, 동업자니까 피해자가 동업자죠. 피해자가 사라졌음에도 찾으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정황을 고려해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자, 증언의 신빙성과 어떤 범인의 태도를 보고 유죄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한 거죠. 자백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인데 여기도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부부가 살던 아파트 CCTV에 피고인 아내가 범인의 아내가 실종 당일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고 이틀 뒤 새벽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나와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5개 들고 승용차에 싣고 어딘가로 가는 모습만 찍혀 있습니다. 그 정황 증거가 2개 있는 거죠. CCTV에 찍힌 정황 증거 하나, 2개입니다. 이 정황 증거를 가지고 유죄 판결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유죄 판결을 했고, 자, 무죄 판결을 잘해보겠습니다. 동료를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 사건입니다. 동료를 살해하고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내다 버린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피를 흘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예를 들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정도 피를 흘리면 우리 사람의 신체 몸 피에는 약 4,000에서 5,000cc의 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30% 정도 이상의 피를 흘리면 보통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4,000cc가 있는 사람이라면 4, 3, 12, 약 1,200cc 정도 피를 흘려야 되고 5,000cc 정도 피가 있는 사람이면 5, 3, 15, 1,500cc 정도의 피를 흘려야만 사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입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 피해자 옷과 가방이 없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누군가에게 납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꼭 살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시신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피해자는 죽고 없는 거죠. 이런 이유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동거녀 언니를 살해한 사건에서는 동거생활을 반대하는 동거녀 언니를 강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해서 살인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증명돼야 하고, 즉 시신이 발견 안 됐기 때문에 사망했다는 것을 아직 입증하지 못한다는 거죠. 동거녀 언니가 어디 가고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 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하면서 대부분이 무죄의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유죄 판결 3가지나 뒤에 무죄 판결 2가지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유죄, 어떤 경우는 무죄 판결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의 방향입니다.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정황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안타깝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또는 만일에 송치를 한다고 가정하면 송치 전에 검사와 사전에 이런 정도입니다. 송치를 할까요 말까요? 에 대해서 협의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의 독자성을 좀 더 인정받는 입장에서 한다면 송치는 검사와 협의하는 것보다는 독자적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것도 괜찮겠죠. 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정황 증거가 충분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결국은 석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헌법에 나와 있는 무죄 추정 원칙이죠.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의 대원칙과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시민을 만들어서 안 된다는 어떤 우리 형사법상의 대원리 이 2가지 근거에서 유죄의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함부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답변의 예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있고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살인사건에서 시신은 중요한 직접 증거죠.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성이 인정되고 살인의 정황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소개했죠. 반면에 동업자 살해사건의 경우에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았음에도 핵심 증언의 신빙성이 강력하고 가까운 사이인 피살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피고인이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오로지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동거녀 어린이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의심은 가나 살인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 판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정황 증거가 충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석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살인의 의심이 큰 경우 또는 살인의 정황 증거가 많은 경우 보다 더 많은 정황 증거의 수집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결론은 이렇죠. 자,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았고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정황 증거의 수집에 집중을 해서 그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확신에 이르렀다면 송치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답이 좋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뺑소니 사건에서 물증은 없으나 정황 증거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의 방향은 비슷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10명의 범인을 놓쳐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시민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목격자의 진술 등 정황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 일반적으로 형사입건을 해서는 안 된다. 즉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보다 많은 정황 증거 수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살인사건에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 정황 증거만 있고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 것인가. 또 동일한 뺑소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증은 정황 증거는 있고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 어떤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나머지 마무리 면접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